제가 정확하게 4년 전에 2010년도에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4년 후에 저같이 이렇게 뭐 앞에서 강의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사업가로서 뭔가 아이템을 작게 이렇게 시작하셨지만 사업을 재밌게 해보실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리라고는 저는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예전에 4년 전에. 근데 지금 강의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원래는 이제 그 앞쪽에 제 소개 자료는 사실 강의 자료에만 넣고 여기는 안 넣으려고 했는데 그냥 들여놓으니까 이 앞에 이제 다 있으니까 제가 강의를 할 때 원래는 이제 좀 제 소개를 할 때 이걸 좀 가려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벌써 다 하시니까 조금 김이 빠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소개를 좀 시작하고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뭐 한 5분 후에 좀 더 오실 것 같으니까 한 5분만 더 기다렸다 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강의 이제 4주차죠?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할만 하십니까? 강의는 좋은데요. 창업이 나와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창업이 나하고 좀 거리가 멀다. 어떤 느낌이 드시는데? 거리가 멀다는 게. 그냥 쉽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생각해야 될 것들이, 해야 할 것들이 예상치 못한 너무 많고 예, 많죠. 어설프게 시작하려니 차라리 아예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예, 공부해야 될 것도 맞습니다. 예, 여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예. 이 창업 스쿨의 가장 큰 목적이 그런 생각을 들게끔 만드는 겁니다. 몰랐던 게 너무 많아요. 그 창업 스쿨 우리가 4주 이렇게 한 달 정도 이제 돼 가는데 이걸 수업을 들음으로 해가지고 가장 의도했던 바가 그겁니다.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가지게끔 이렇게 하시면요. 그 생각을 들게끔 하는 게 창업 스쿨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목적입니다. 즉,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능력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100억에서 1000억 정도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기업에 컨설팅을 하러 다닙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그렇게 해요. 네, 그래 가면은 잘 나가는 기업에 가보면 중견 기업입니다. 1000억 정도 되면 이제 그 사장님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옛날에도 맨손으로 시작했고 지금도 내가 만약에 사업이 안 돼가지고 내 가족과 나만 남고 모든 게 없어져도 자기는 1년 만에 남들보다 몇 배로 다시 더 잘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실체는 허상이고 내 머릿속에 있는 그 경험은 내 자산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는 그 순간순간에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판단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내 경험이 기반이 돼야 되는데 그 경험이 내 자산이죠. 그러면 경험이 뭐냐? 경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험. 네. 경험. 성장을 촉진시키는 뭔가. 오케이. 여기 제가 이제 이름을 모르니까 저는 이제 그냥 눈빛으로 이렇게 탁 하면 그냥 말을 해야 됩니다. 예. 한번 경험이 뭘까요? 경험.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 느낌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깨달음. 맞습니다.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이라는 게 정확하게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저는 이제 이 사전을 보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답은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경험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이꼬르 지혜. 근데 그 지혜는요, 책을 보고 지혜가 나올까요? 아니에요. 예, 그렇죠.
지식에다가 내가 부딪혀서 경험을 해가지고 이거다. 깨달음이 뭐 때문에 깨달음인 줄 알아요? 깨다. 뭘 깨다 이거예요. 내 생각을 깨면은 깨달음이 와요. 내 생각의 틀을 깨면은 깨달음이 오는데 그건 경험적인 것밖에 내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지식으로 마음으로 그냥 지식으로 봐가지고 그러려니 간접 경험이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에다가 경험이라는 게 합쳐졌을 때 깨달음이 오는데 그 깨달음이 지혜고요. 지혜. 지혜할 때 해자가 어떤 해자인지 아세요? 해가요. 해안. 해안이 뭔지 알죠? 해안. 뚫어보는 그 투시경이죠. 이렇게 해안 쫙 보면 그냥 그 뒷면, 그 물체의 뒷면 안 보이는 부분까지 볼 수 있는 능력. 통찰력이죠. 그래서 지혜가 뭐냐면 내가 안 보이는 부분까지 볼 수 있는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지만은 한 달 동안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강의를 듣지만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는 그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더 많다는 그런 어떤 좀 겸손함이 생기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제대로 지금 배우고 계시구나 그 생각이 들고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런 과정이 있죠. 80시간. 저는 여기는 몇 시간입니까? 총? 여기 수업 커리큘럼이 몇 시간으로 되어 있죠? 130? 와, 이것도 엄청 기네요. 제가 80시간짜리 수업을 6월 달에 제가 창업을 하겠다 나와가지고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그것도 2010년 6월 1일 날 사표 내고 나와가지고 2010년 12월까지 저는 이제 창업하겠다고 나왔는데 이런 창업 스쿨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창업 스쿨을 무려 몇 개를 들었을까요, 제가? 거긴 없어요. 몇 개를 들었을까요? 무려 중복되는 거 빼고요. 들었던 거 또 듣고 그거 빼고 8개를 들었어요. 80시간짜리 이런 걸. 12월 달까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서울의 하이소울 창업스쿨이라는 데를 들으면서 경기도의 지창업스쿨을 들으면서 한국의 외대 용인의 또 그 기술창업학교를 들으면서 카이스트 대전의 기술창업학교를 들으면서 한 번에 4개씩만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셀프 MBA를 한 거예요. 저 혼자. 내 나름대로 비즈니스 경영을 하겠다. 예, 앞에 앉으시면 됩니다. 예, 편하게 그냥 하세요. 예. 셀프 MBA를 제가 해야 되겠다. 왜? 처음에 이렇게 창업스쿨을 나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어디서 들었냐면, 제가 집이 그때 이제 분당 쪽이라 가지고, 분당에 그 성남 창업 아카데미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회사, 그때 4월 달에 회사 다닐 때, 제가 저녁에 6시 이후에 거기서 일주일에 3번, 그 4시간씩 해가지고, 그 한 80시간짜리가 있었는데, 그걸 무료로 이렇게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느낀 게, 이 창업이라는 게 그냥 대충 해가지고 절대 안 되구나. 아이템 하나 좋아가지고는 절대 안 되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렇다고 창업을 하려고 보니까 경영 능력이 필요한데, 그 경영 능력을 공부하려고 보니까 세상에는 경영 능력을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신문을 봤어요. 신문을 막 보니까 무슨 MBA 과정 해가지고 뭐 대학교마다 카이스트 테크노 MBA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거기를 알아보니까 1년에 뭐 비싸게는 뭐 1억씩이래요. 그러니까 2년을 다녀야 되는데 내가 그걸 다녔다고 해가지고 내 나이에 그때가 42이었거든요. 지금 46인데 내 나이에 이거 한 2억을 들여가 2년 동안 다니면 뭐 하겠나. 그리고 그 다녀봤자 거기서 유명한 게 전부 공부를 완전히 그냥 그 숙제 폭탄을 내주는 그거를 이겨냈다는 게 그것만 남더라고. 2년 동안 그 압축해서 공부를 하니까. 그런데 그게 리얼하게 공부를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대기업에서 아주 유사한 인재를 거기다 보내가지고 회사에서 뭐 돈을 지원해 주니까 가겠죠. 그래서 거기 풀타임으로 2년을 있다가
그래서 공부만 엄청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인턴도 좀 하고, 그리고 다시 회사로 가든지 아니면 경력 세탁해가지고 또 조금 더 좋은 회사, 좋은 연봉에 가지.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어때 동대문 시장에서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아이템 가지고 창업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MBA 나와가지고 자기 장사한다고 아이템 하나 가지고 뭐 제조업 한 사람 봤습니까? 저는 제 주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쪽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돈만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나는 이제 셀프 MBA를 한다. 그래서 이제 창업 스쿨을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많잖아요. 그 중에 창업 스쿨 중에 이런 국가기관에서 하는 데를 다녀야 돼요. 어떤 의미냐면 창업 스쿨도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창업 스쿨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동아줄을, 그러니까 그 썩은 동아줄 있잖아요. 제대로 된 동아줄을 잡으려면 국가기관,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거나, 여기는 어디서 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부나 대구시, 그리고 한국패션사업, 이런 어떤 기관에서 하는데 창업스쿨에 등록해가 다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지원해가지고 창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리스트가 국가에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돈이 적든 말든 투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담당 공무원은 주무관이라고 하는데, 주무관은 어떻게든 실적이 좋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한 번이라도 더 전화를 해가지고 요즘 어떻습니까? 잘 안 된다고요? 그럼 다른 창업 스쿨인데 그것도 좀 다녀보세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아이템을 만들었어.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럼 그 사람도 문책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든 실적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케어를 당해요. 그러면 메일이 등록돼 있으면 메일이 막 날라오기 시작해요. 이런 창업 스쿨도 있으니까 이것도 들어봐라. 저것도 다 들었어요. 하나 듣고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 다 성공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저는요, 처음 창업 스쿨 이렇게 성남에, 제가 이제 분당 쪽이니까 성남에 딱 요만큼이야. 요만큼의 창업 스쿨인데 여기 한 100명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100명이 앉았는데 저도 저 끝에 앉아가지고 들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진짜 의욕이 넘쳤던 것 같아요. 일단은 네트워킹이야. 사업은 네트워킹이야 해가지고 명함부터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는데 처음에요, 명함부터 파야 돼요. 명함에다가 내세울 게 없으면 이름, 전화번호, 그 다음에 뭘 적어야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아이템 하나 정도는 다른 사람이 봐서 직관적으로 봐가지고 이 사람이 뭐 한다 정도는 하나 적어야 돼요. 명함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름하고요, 전화번호하고 주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하는 사업 아이템을 가장 키워드로 요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키워드만 뽑아내가지고 한 한 4단어 정도로 심플하게 멋있게. 저 같은 경우는 아이템이 뭐냐면 로봇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로봇은 어떻게 했냐면 산업용 로봇, 비산업용 로봇 이렇게만 딱 적었어요. 그랬더니 보면 로봇 한 사람인 거 알잖아요. 산업용, 비산업용 로봇, 설계, 제조, 납품 이렇게 당해요. 그래서 제가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 그러면은 나중에 어디 가서 이야기하다가 로봇 하면 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전화가 오면은 비즈니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창업을 할 때 내가 사무실이 없고 뭐가 없더라도 명함부터 만드는 게 예의다. 그러면 명함은 어디서 만드냐? 아시죠? 인터넷 찾으면 명함 10,000원에 500장 만들어준 데 많아요. 명함 500장.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프린트로 해가지고 명함을 하는데 그건 좀 그렇고 없어 보이고, 그냥 그 인터넷 명함 그 김밥 천국처럼 명함 천국 이렇게 치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름하고요, 그 딱딱 해가지고 그냥 명함 딱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처음에 할 때 명함을 이렇게 나눠줘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나를 정의하는 키워드를 잘 뽑아야 돼요. 그것만 되면 돼요. 예. 예. 영화 생각했었는데 그게 영화를 보면
예. 사무실 번호도 나와 있는데 학생들이 전화하는 경우에 보면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 직접 그것도 없잖아요. 핸드폰 번호랑 이메일밖에 없는데 쓰려고 디자인해봤더니 금방 왔죠. 그 전에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명함은요 한 번 만들면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거기다 채워 넣는다 생각하면 돼요. 처음에 할 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이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퍼스널 브랜드 정도만 딱 적어요. 4가지. 명함이 심플할수록 시인성이 좋아요. 저는 그 명함 정리할 때 다른 거 안 봐요. 그냥 이름하고 전화번호 정도만 적어 놓으면 카톡도 연결되죠. 페이북도 되죠. 다 돼요. 요즘은 전화번호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사무실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별로 안 쳐넣어요. 왜냐하면 예비 창업자들은 사무실이 의미가 없어요. 여기 가나 저기 가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뭘 한다 정도만 잘 각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함은요. 나의 영업 전단지라고 딱 생각하면 돼요. 처음부터 내가 아이템을 만들어 놓고 영업을 한다? 넣어줘요. 1만 시간의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명함이에요. 처음에 명함을 만드는 순간부터 나의 드림워크는 시작돼요. 그 김미경의 드림워크 아시죠? 뭐냐면 나의 꿈이 거기 적혀 있고 사람들한테 내가 뭘 한다고 뿌려지는 그 순간부터 나의 창업은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명함을 안 만들고 난 창업했다? 창업 안 한 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무실이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창업을 할 때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사무실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명함도 파야 되고 명함을 팔기 위해서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팩스도 하나 갖다 놔야 되고 그랬는데 필요 없어요. 자, 제가 명함을 오늘 드릴 텐데 거기에서 팩스는요 인터넷 팩스예요. 사무실로 가는 게 아니고 인터넷상에 있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폰으로 다 확인이 가능해요. 인터넷 팩스가 왜 좋은지 아세요? 분실이 안 돼. 팩스를 받았네 안 받았네 할 필요가 없어. 두 번째는 비서가 필요 없어. 세 번째는 팩스를 놓기 위해서 사무실을 둘 필요가 없어. 네 번째는 스팸 팩스는 종이를 낭비시키잖아요. 종이가 낭비가 안 돼. 다섯 번째는 내가 어디서나 확인하고 회신이 가능해요. 여섯 번째는 제가 여기서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딱 찍어 팩스 보내면요 바로 가요. 그거를 사무실 들어가 팩스 스캔해가지고 보낼 필요가 절대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경쟁력입니다. npax라고 있어요. enfax. 인터넷에 검색하셔가지고 npax 들어가셔가지고 en 엔터 할 때 enfax 그냥 그 인터넷 치면 npax 영어로도 그냥 한글로도 npax 치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게 한 달에 최소 비용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 2,000원밖에 안 돼요. 유지 비용이 2,000원짜리 하나 하셔가지고 명함에 팩스 하나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메일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이버.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그 회사가 규모가 되면 아니면 조금 있어 보이게 하려면 그 카페24라고 있어요. CAFE 카페24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가비안인가 그런 데 들어가면 도메인을 딸 수가 있어요. 그 도메인이 2년에 도메인이 뭔지 알죠? 도메인이 우리 보면 이렇게 www.bizman.or.kr 여기 보면 저 해피세어링.net 있죠. 저걸 치면은 사실은 저게 블로그로 연결이 되는데 블로그는 복잡잖아요. 그런데 저거 치면 바로 그냥 심플하게 가잖아요. 저걸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저 도메인 등록하는데 기본 2년에 44,000원이에요. 그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도메인을 한번 쳐보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그걸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걸 등록을 하면 메일 주소를 기본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름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성함이 누구다 뭐 PARK 내가 성이 박이다. 그럼 PARK 골뱅이 하고 그 도메인 뒤에 해가지고 회사 주소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그럼 벌써
그럼 회사 메일 주소 하나 생겼죠? 이메일 주소 하나, 그리고 팩스 주소 생겼죠? 또 뭐가 필요할까? 회사 주소, 회사 전화번호. 여러분들 회사 전화번호는 어떻게 하냐면 U 플러스나 KT 가입하면 전화기 2대 나오죠. 하나는 인터넷 전화기, 하나는 일반 전화기. 그럼 인터넷 전화기는 집에서 그냥 써요. 그러면 일반 전화기 있죠. 그 지역번호 053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집 전화번호를 착신을 시켜놔. 착신을 시켜 자기 핸드폰으로 해놓고 그거를 회사 전화번호로 적는 거야. 그럼 회사 전화번호 생겼죠? 인터넷 팩스 전화번호, 그냥 외부로 봐서는 거기 인터넷 팩스인지는 몰라. 그냥 회사 팩스인잖아요. 그러면 회사 팩스 하나 생겼죠? 그 엠팩스로 들어가면 053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엠팩스 하나 생겼죠? 그다음 회사 메일 생겼죠? 주소는 여러분들이 여기는 공동창업보육센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어디 기관에 보면 BI센터는 공동창업보육센터가 있어. 그런 데는 여러 명이 전부 다 그 주소 사업자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해가지고 주소를요 하면은 그 기관으로 해놓으면 좋아요. 그러면 좀 신뢰성이 있으니까 그렇게가 하나 해놓으면 돼. 그런데 요즘은 전부 메일 수령을 전부 그냥 이메일로 하잖아요. 이메일로 받거나 팩스로 받으니까 사실은 주소지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명함이 다 갖춰지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가상 회사를 하나 만드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게 거의 창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창업은 지혜가 뭐죠? 눈에 안 보이는 해. 깨뜨려 보는 게 지혜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걸 보는 게 거의 더 중요하거든. 창업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걸 갖추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명함이고 명함은 그러한 나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하나의 전단지다. 나를 표현한 전단지. 그 명함을 주는 건요. 그 사람한테 나의 그 소개 자료예요. 그런데 가장 함축적이면서도 임팩트 있고 가장 정제된 전단지가 명함이에요. 명함을 딱 주면 그 사람에게 임팩트가 축적이 될수록 내한테 일이 들어와요. 근데 그 명함이 허리멍텅해가지고 그 사람이 뭔지도 몰라. 예를 들어가지고 그 회사 이름만 덜랑 썼는데 그 회사가 도대체 뭔지도 몰라. 그러면요 명함 만들어가 돌려도 그 사람은요 헛수고 헛시간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왜 그렇게 합니까? 명함에 한 번 명함 주는데 그 아까운 시간에 어떤 사람은 성공이 거기서 벌써 판가름이 나요. 어떤 사람은 명함을 한 장을 돌리더라도 그 사람이 내가 뭐 하는지를 명확하게 매일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명함은 줘. 명함은 받아. 네트워킹 한다고. 근데 그냥 헛수고하는 거야. 한마디로 커뮤니케이션이 절대 안 되는 거야. 근데 자기는 이제 한 3년 됐는데 왜 창업했는데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되지? 안 될 이유밖에 없지. 그 사람이 뭐 하는지 나도 몰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근데 최소한 3년을 그렇게 다니면요. 딱 3년 1일 때부터 오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도요. 딱 3년까지는 긴가민가했어요. 내가 이게 되나 안 되나? 여러분 딱 요 시점에 제가 창업을 했을 때 아침에 일어났잖아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7시 반이면 나가야 되던 곳이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니까 갈 데가 없어. 굉장히 황당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되게 좀 이상해. 내가 뭘 해야 될까? 생활 흐름이 그러니까 불안해. 갑자기 불안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아침에 밥 먹고 나서 집에 방에 있으면서 한 9시, 10시, 11시 됐는데 와이프는 눈치 보고 있죠. 나는 뭘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몰라. 그런데 그때 이제 창업스쿨을 들으면서 제가 명함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그럼 명함을 가지고 누구한테 뿌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뭔가가 막 이상한 거야. 그거를 한 1년을 그러더라고. 1년 동안은 내가 이게 되는 건지 내가 자칭 사장이라고 대표님이라고 주변에 그냥 그 이야기했는데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진짜 생각해보면 생각하기 나름이야. 좋게 생각하면 대표인데 한편으로는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건 백수인 거예요. 근데 내가 대표라고 생각하는 게 딱 그 표를 내야 돼요. 뭐냐면 양복을 입고 다녀야 돼요.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걸 많이 느꼈냐면, 제가 한번 뉴스에 봤는데, 국무총리인가 그분이 이제 국무총리를 그만뒀어.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양복을 입고 집안에서 요 방에서 입고 이 방으로 출근을 하는 거야. 서재에. 그거 보고 느낀 게 많아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사로잡으려면, 다 잡으려면 내 몸가짐부터가 벌써 달라야 돼요. 저희 생각은 나의 말로 나오고 나의 모든 걸로 나오거든요. 역으로 나의 모든 이런 거가 나의 생각을 또 반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명함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명함에 채워넣을 게 없다면 채워넣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처음에 했다가 거기서 엠팩스 나오고 가면 명함을 또 10,000원 주고 또 버전업 시키고 버전을 계속 그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처음부터 그 집 사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전세 단칸방이 시작한 그런 게 재밌다니까. 명함을 처음에는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했다가 하나씩 채워가는 재미.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시행착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계속해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비즈니스맨 같이 보여야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당장요, 내일부터라도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양복을 입고 정장을 입으세요. 내가 그냥 여기서 공부를 하러 왔는데 국가에서 그냥 한 250만 주니까 그냥 이걸 내가 대충 그냥 사업하면 되겠지? No. 생각부터 달라져야 돼요. 내가 제일 좋은, 사람들한테 제일 어필할 수 있는 옷을 딱 입고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생각부터 달라야 돼요. 왜? 제가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서 이러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제 눈에 띄었어. 그럼 내일 당장 일을 같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강사는 그냥 단순히 강사가 아니고요. 저도 사업을 하고 있고, 저도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같이 일할 수 있는 거 항상 안테나를 세우고 다녀요. 근데 대충 그냥 추리닝 입고 와가지고 그냥 뭐 편하게 남 의식 안 하고 하는 사람 보면 내가 같이 일할 수 있을까? 평소에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안 볼 때는 저렇게 편하게 그냥 흩어져 있는데 일을 시킬 수 있을까? 신뢰와 믿음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여러분 창업스쿨 다닐 때, 카이스트 기술 창업학교 다닐 때 김미경 아트 스피치의 그 밑에 수석 강사가 와가 하는 말이 제일 기억이 납니다. 양복을 입어라. 1년 안에 비즈니스가 일어난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요, 저도 처음에 창업했을 때 저는 엔지니어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양복 안 입었어요. 그냥 편하게 반팔 와이셔츠 딱 입고 청바지 입고 뭐 이렇게 다니다가 그 다음날 바로 양복 입었는데 실제 1년 안 돼가 비즈니스 막 일어납니다. 그거는요, 말로 표현을 못해요. 하고 안 하고 차이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머리 상태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빰하는 게 좋을까요? 스트레이트로 해가지고 비즈니스 강사들 보면 빰한 사람 거의 없어요. 스트레이트로 해가지고 여자분들은 쫙 이렇게 머리 다 피고 오고 단정하잖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미지인데요. 오늘 오면서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저희 이제 같이 강의 이제 직원분하고 같이 오면서 하는 그 말을 했어요. 제가 다른 사람 누굴 뽑는다고 했어. 그때 저는요, 딱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하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매력적인 사람.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아니고 그 사람이 우리하고 같이 일하고 싶은 매력적인 사람. 내가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쓸 때 사업 계획서에 사업 타당성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가요. 뭔지 아세요? 인간적 매력이에요. 그냥 아이템만 좋고 내가 그냥 남들 의식 안 하고 그냥 내 사업만 열심히 하겠다? 오해입니다. 왜? 전부 사람과의 관계고 소통입니다. 이때까지 여러분이 강의 들었고 했지만 핵심은 뭐냐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본질을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대상도 사람이고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뭘 갖다 주기 위해서 내 자신도 사람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입니다, 사람.
경영학의 기본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가 경영학입니다. 100년 전에는 경영학이 없었어요. 그때는 경제학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경제학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이 중심이다. 그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테일러 법칙, 포드 법칙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사람을 기계의 한 부속품으로 생각했는데 능률이 오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그 감성적인 부분, 기분을 알아야 된다. 그게 이제 피터 드러커가 나오고 그다음 데일 카네기 이런 사람의 인간관계론이 나오면서 사람이 중심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거는 창업학입니다. 뭐냐면 예전에 경영학이 100년 전에는 인정을 못 받았지만은 지금 경영학이 대세지 않습니까? 지금은 경영학 플러스 경제학이 창업학입니다. 왜 창업학이냐면 수학 분석 들어보셨죠? 외부 환경 분석이 경제학입니다. 수치화된. 내부 역량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게 경영학입니다. 경제와 경영을 합한 게 창업입니다. 창업학. 그래서 지금은 벤처 창업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창업학이 지금은 대세고 그 창업학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아직 학으로 정립이 안 됐어요. 그런 DB가 많이 안 쌓여 있는데 제 꿈은 창업학을 정립하고 100년 후에 제 후손이 저를 봤을 때 아, 창업계의 유턴이다.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두 가지. 하나, 명함을 파시라. 창업을 했다면 창업의 눈에 안 보이는 본질은 나의 브랜드를 알리는 거거나 나의 제품을 알리는 거거나 나의 회사를 알리는 거. 그 세 가지예요. 그게 브랜드예요. 브랜드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나의 예비 창업자는 아이템도 없고 회사도 없어요. 나를 알리는 거예요. 나가 뭐 하는지를 먼저 알리는 게 브랜드예요. 거기서 파생된 게 제품 브랜드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사람이 모이면 회사 브랜드가 생기는 거예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함에는 내가 뭘 하는지 브랜드를 만든 명함을 먼저 돌려라. 두 번째는 나를 인간적 매력을 보이기 위해서는 당장 내일부터 제대로 입고 다녀라. 그게 인간적 매력 관점이에요. 그냥 멋있게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여야 돼요. 사업계획서 제가 심사를 많이 하지만 전 국가과제 심사합니다. 근데 똑같은 과제인데 그 사장님이 와가지고 설명을 할 때 인간적 매력이 있으면 점수가 더 갑니다, 솔직히. 왜? 저 사람이 하면은 성공할 것 같거든. 왜? 저 사람은 겸손하면서도 뭔가가 많은 경험이 있으면서도 사람을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잘 돼요. 잘 되는 회사의 사장을 보면 하나같이 인간을 공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명함에 처음에는요 이거밖에 없었어요. 박남규, 그리고 전화번호 있고 이메일도 이런 이메일이 아니고 네이버 카이네테라피@네이버.com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4년 후에는 이런 게 다 채워진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 인덕대학교에 지금 겸임 교수가 돼 있고요. 작년부터 저는 이제 그냥 그 시간 강사로 이렇게 지원을 했다가 갑자기 그냥 겸임 교수가 돼서 그 직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준비가 돼 있으면 다 됩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어설프게 데뷔를 하면 그 사람 브랜드가 생길까요? 저 사람 별로네. 그 다음부터는 찾질 않아요. 어설프게 물건을 만들어 데뷔를 하잖아요. 한번 인식이 잘못되면 그 다음부터는 몇 년을 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대우전자에 있었는데 대우전자에 그 연구소에 있었어요. 서울역 앞에 대우센터 그 23층짜리 있었는데 그 연구소에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기 딱 10년 전에 대한전선을 대우가 인수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대한전선이 뭘 만들었냐면 냉장고. 근데 대한전선을 인수하는 시점에 파업을 해가지고 막 엉망이었답니다. 근데 그 물건들을 버리질 않고 그걸 다 어떻게 조립해가지고 팔았는데 냉장고 안에서 망치가 나오고 볼트가 나오고 막 불량이 났어요. 그래서 대우가 냉장고를 팔았는데 그때 이 이미지 때문에 대우전자가 한 10년 이상을 그때 그 기억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어설프게 대비하면 안 된다니까. 이겁니다. 내가 강의를 여기 하나 따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강의했는데 내공을 못 보여주면 그 다음에 부를까요? 안 불러줘요. 그런데 나는 그냥 아무한테도 안 알렸어. 그래서 내공만 막 쐈어. 근데 어느 순간에 누구가 강의가 빵꾸가 나가지고 대신 좀 와가지고 강의들. 그 왔어요. 그런데 한마디 딱 했어. 근데 보통 사람보다 레벨이 높거든. 그럼 어때요? 그다음부터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자꾸 불러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거는 어설프게요. 남들 하니까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라는 건 전문가와 전문가의 경쟁입니다. 저 사람이 이런 아이템을 이렇게 했을 때 그 레벨 있죠. 레벨 싸움. 레벨에서 이겨야 돼요. 그게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아이템 하나 대충 해가지고 시장에 내놨더니 이미지가 안 좋아. 그 다음부터는 그걸 한번 사봤거나 봤던 사람은 그 이미지가 굳어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찾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늦게 가더라도 차가 했을 때 그게 오래 가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여러분들 지금 피곤하시죠? 점심 먹고 와가지고 그래서 제 강의는 이게 이제 조금은 그 지식 위주로 이렇게 좀 강의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화려한 이런 말이라든지 서울말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서울말 쓰면 여러분들이 참 웃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경상도 말로 하니까 억양도 없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는 인사이트함. 아주 그냥 남이 안 하는 이야기만 하고 제가 강의하는 거는 특허내듯이에요. 예전에는 없던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반은 예전 강의에서 가져오고 반은 적석에서 합니다. 적석에서 하니까 제 강의를 여기 이제 들어가 보시면 해피쉐어링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여기 제 비즈맨이라고 돼 있는데 비즈맨이 왜 비즈맨이냐면 저는 비즈니스 전문가가 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저는 돈을 버는 게 목표가 아니고 비즈니스 성공의 법칙을 알고요. 성공률을 높이는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이런 분들 보면 이제 사업을 할 때 이게 된다 안 된다 그런 걸 판단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제 사업에는 만족을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그 아이템만 들여다보고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내 것만 보고 싶지는 않아요. 다른 분들 있는 거를 많이 한 몇천 명을 것을 보고요. 거기서 저는 어떤 간접 경험도 많이 하고 싶고 그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60대가 70대 가지고 정말 돈이 필요할 때 그냥 가서 제 사업하면 그냥 하면 잘 되겠죠. 근데 이게 물반 고기반인데 내가 그거를 다 잡을 수 있지만 안 잡고 그냥 몇 마리 잡아 먹고 하고 근데 그걸 다 잡으면 어떻게 되죠? 그 물고기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또 냉장고가 필요하고 냉장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기비가 필요하고 전기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더 잡아야 되고 이런 악순환을 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즈맨 저기 가시면 제가 강의했던 건 다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 여기 이렇게 녹화했던 거를 몇 년간 강의가 다 있고요. 더 중요한 건 거기 교환까지도 제가 다 올려놨어요. 교환까지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강의를 하고 교환까지 다 다운로드 받아 하시라는 거는 따라 하시려면 하시고 아니면 그걸 다른 분들이 강의하실 분 있으면 하시라. 근데 내 이야기만큼은 내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 강의는 복사가 안 됩니다. 왜? 내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어디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자신감 있게 다 오픈합니다. 예. 근데 아직은 뭐 누가 뭐라고 이야기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예.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제가 했고요. 저희 이제 미션은 그겁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런 행복 인생 창업의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인생 로드맵을 알려드리는 게 제 이제 하나의 미션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게 그런 거일 거예요. 로드맵을 알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제가 그런 꿈을 여러분과 같이 이런 행복 창업자, 삶의 질을 고려한 진정한 행복 창업. 그냥 창업을 했는데 돈을 목표로 하거나 이런 분들은 오래 못 가고 불편한 인생을 살죠. 근데 저는 여러분과 같이 내가 왜 창업을 해야 되는가 그거부터 알게 만들어 드리고
정말로 내가 창업이라는 게 내가 행복해지는 건데 행복이 뭔가? 행복은 진정한 자유다. 진정한 자유가 무슨 자유? 물질로부터의 자유도 있을 거고 건강으로부터의 자유도 있을 거고 어떤 중독, 쾌락으로부터의 자유도 있을 거고 그보다 상위에 뭐가 있냐면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남한테 막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그런 욕심으로부터의 자유 그런 5가지로부터의 자유로움이 행복인데 우리가 이제 돈이 빚을 지면 어떻습니까? 빚에 이렇게 빚이 주님이 되는 거야. 그럼 그 빚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그런 물질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창업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창업을 하면 남들과 같이 막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 와 이러잖아요. 여기서 제가 왔는데요. 제가 한 몇백억, 몇천억짜리 회사를 했는데 한번 이렇게 했다가 확 망해가지고 사돈 팔촌 다 망하고 저도 뭐 길거리에서 강아지 껴안고 자다가 이렇게 하다가 또 어느 날 이렇게 됐다가 또 이렇게 됐다 지금은 이제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 강의를 합니다. 저는요 사실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면 아니거든요. 그럼 명대로 못 살 것 같아. 명대로 못 살 것 같아.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굴곡 있는 삶? 그걸 까르마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 한 번 올라가면 그만큼 또 골도 깊어. 막 탁 내려갔다가 또 막 탁 올랐다가 탁 내려갔다가 한 3번을 이렇게 해야지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다는데 그게 과연 창업일까? 그 사람은요, 제가 볼 때는 도박 근성이 좀 있지 않나. 그 인생을 지르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질렀다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0.1%. 그게 창업의 현실입니다. 1000명 중에 그렇게가 성공 크게 한 사람은 한두 명이에요. 코스닥 상장업체가 우리나라에 몇 개인지 아시잖아요. 3,000개? 대기업이 3,000개? 300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 비율로 보면 어떻습니까? 10,000분의 1, 1000분의 1, 5천만이니까 그죠? 10,000분의 1이에요. 10,000분의 1. 그러니까 이게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 0.01%예요. 그런 사람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희생하는 게 많겠습니까? 가족도 희생하고 모든 걸 희생해야 그 단계에 올라가거든요. 그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건강을 희생하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저는 좀 지향하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저는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은 이제 이런 출판, 강의, 컨설팅, 심사 뭐 이런 것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봇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기계공학을 했습니다. 처음에 기계공학을 했다가 지금은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4년 전에 여러분과 같이 창업스쿨을 다니다가 어서 오세요. 이 앞에 앉으시면 됩니다. 창업스쿨을 다니다가 창업스쿨 8개 다녔잖아요. 8개를 딱 다니니까 12월 달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남들이 그래요. 창업을 한다고 했는데 왜 공부만 하냐고. 근데 그 100명 중에 유독 저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다 아이템 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요. 여러분과 같이 지원 사업에 걸려가지고 100명 중에 1명이었어요. 여기 앉아 있는데 다른 분들은 본인 아이템을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하는데 저는요 공부가 좋아가지고 똑같은 생각이 있어요. 여기하고 똑같은 생각. 나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아이템 하나 좋아가지고 성공하면 뭐 할까? 그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브레이크 없는 버스를 운전하는 느낌이었어요. 브레이크 없이 엑셀레이터만 있는 버스가 있는데 잘 돼도 재앙이고 못 돼도 재앙 같아요. 이게 갑자기 그냥 잘 됐어. 진짜 10,000분의 1의 확률로 됐어. 그럼 이제 직원 한 40명 뽑았어. 그 가족 다 담아 실어.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에베레스트 산으로. 브레이크 기본적으로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수직 낙하.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왜? 여러분이 창업할 때 처음부터 한 5년 안에는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세금 안 때립니다. 그냥 잘 되라. 잘 돼. 그때는 세금 조사 없어요. 그런데 한 6년 지나면요. 이제 돈 좀 벌었겠네. 그럼 이제 세무조사 한번 할까? 세무조사 해가지고 다 걸려요.
아시잖아요. 개인 사업자들 있잖아요. 세무서에 맡겨요. 아니면 회계사무실에 맡겨요. 그런데 비용 처리를 하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우리 그 연예인 강모 씨 있잖아요. 그 사람도 내가 충분히 이해가 돼. 왜냐하면 거기는 법인이 아닌 1인 기획사잖아. 그러면 자기 이름 타이틀로 해가지고 카드 만들어가지고 뭐 영업비로 해가 접대비가 쓰고 다 했는데 그건 회사 차원에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쓴 걸로 되니까 비용을 인정을 못 받는데 이제 회계나 그런 데서 그냥 좀 해줘요 해가지고 그냥 몇 억씩 뭐 그냥 비용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금 또 돌려받고 그거예요. 그게 몇 년 전에 일어났는데 한 3, 4년 전에 일어났는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니까. 세금이 한 3천만 원 나왔죠. 한 3년에서 5년 지났죠. 얼마 낼까? 1억, 2억대요. 가상금액 개심죄 뭐 해가지고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무 쪽 재무관리라고 하는데 재무 쪽 모르면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를 뭐냐면 회사 차원에서 가지급금이라고 해요. 가지급금. 그 회계에서 보면 그 영수증 없는 건 전부 회사에서 이제 돈은 나갔는데 영수증이 없는 걸 가지급금으로 해가지고 쓱 달아놓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나중에 세금 폭탄 맞을 가능성이 많은 돈이에요. 그거는 기업이 대표로 있는 한 나중에 다 내가 개인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장이 그 돈을 다 가져갔다 생각하거든. 직원들이 어디 가서 카드 끌고 영수증 제출 안 했잖아요. 그거 전부 다 영수증 없으면 사장이 다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라니까. 그런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매출이 일어나 좋아. 매출이 일어날수록 1억 정도 매출이 일어났을 때 세금이 부가세가 10%잖아요. 1,000만 원 좀 괜찮아. 근데 이제 매출이 한 10억 일어났어. 그럼 부가세 1억이야. 그거예요. 매출이 일어날수록 그 사장이 갚아야 될 돈도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걸 전부 장악을 해야 돼. 세금도 알아야 되고 재무관리도 알아야 돼. 근데 그게 5년 후에 일어날 거고 당장 일어나야 될 게 뭐가 일어나죠? 기술적인 거. 기술적인 것도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적으로 의지해가지고 했어. 근데 그게 잘 됐어.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보니까 월급에 만족을 못해요. 그냥 떠나겠대. 떠났어. 그럼 될까요? 내가 알아야 돼. 내가 이 사람보다 많이 알고 내가 기술적으로 잘 아는데 내가 몸이 하나다 보니까 일을 줘야 되는 입장이 되지, 시켜야 되지. 이 사람한테 전적으로 믿으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나를 갖고 논다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기술, 자본, 마케팅도 어떻죠? 마케팅도 여러분들이 마케팅이라는 걸 전략인데 그 전략을 모르면요. 힘들어요. 그러면 나중에 3년 동안 열심히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마케팅 한다? 또 3년 지나. 그 3년은 어떻게 버틸 거야? 지금부터 명함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그게 마케팅이라니까요. 그리고 원리를 패러렐하게 미리미리 다 해야 되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내가 뭘 하는지를 다른 사람한테 알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창업입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거는 사무실을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남자 같은 경우는 긴 양복을 입어야 돼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나는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공장에 다니는 죄송합니다만 공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와이셔츠 못 입어요. 반팔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에어컨이 없는 환경일 수도 있어. 그러면 어때요? 반팔 편하게 작업복처럼 입어. 와이셔츠도. 그런데 긴팔에 딱 입고 다니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 이미지가 조금은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와이셔츠를 입고 다니면 저 사람은 차 에어컨 그리고 여름에도 더위에 노출될 일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이미지가 건재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비즈니스 한 사람은 여름일수록요 제대로 갖춰 입어요. 와이셔츠에다가 긴 또 양복도 입고 다니는
다 입고 다닌다니까요. 거기다 스카프 뭐 이런 데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런 데 뭐 하고 뭐 할 거 다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나를 위해서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한테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무언의 당신을 어떻게든 내가 존경합니다. 아니면 당신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비즈니스입니다.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의 핵심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늦게 와가지고 좀 늦게 시작했는데 5분만 쉬고 3시부터 본격적으로 할게요. 예, 커피 한 잔 드시고 하세요.